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예요. 2015년에 개봉한 영화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이에요. 감독을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영화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. 사치랑 요시노, 치카, 스즈라는 이 네 자매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족 이야기거든요. 좀 더 섬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닷가 마을에 3명의 자매가 살고 있어요. 이 3명의 자매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. 자매들의 아버지는 15년 전에 다른 여성과 재혼했고 셋째 부인까지 있어요. 네, 이 세 자매의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 또한 부재인 상태니까 바닷가 마을에는 세 자매만 살고 있는 거죠. 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세 자매가 이복 동생을 만나게 돼요. 이 이복 동생 이름이 스즈입니다. 이 스즈는 아버지와 둘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현재 의붓 어머니와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첫째 딸인 사치가 스즈에게 함께 살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세 자매가 네 자매로, 그래서 이 이복 동생까지 함께 가족이 되는 영화예요.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제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에요.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아마 중학생이 되던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. 엄마랑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이제 지금은 사라진 이제 북촌에 선제 시네마라고 하는 영화관이 있었거든요. 독립영화관. 근데 그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본 영화가 엔딩 노트라는 다큐멘터리 부분의 영화였어요. 근데 이 엔딩 노트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이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를 출품하게 되는데 제가 이 두 영화를 보고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한테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과 이 감독의 세계관이 잘 맞아서 감독 작품을 챙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감독이 주로 쓰고 있는 작품 제재가 가족인데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경우에는 자매들의 이야기잖아요. 가족을 소재로 했지만 자매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딸의 입장 위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서 제일 잔잔하지만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 다음으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영화였고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작품이었어요.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도 강릉 여행 갔다 왔거든요. 이게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다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. 근데 그때 그냥 밤바다를 보거나 아니면 새벽 바다를 볼 때 그 파도 치는 걸 보는 그 기분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감정이랑 굉장히 흡사해서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. 영화 장면 내 뭐 대사들이 너무너무 막 엄청나게 강렬하거나 자극적인 건 아니에요. 굉장히 잔잔하고 그냥 되게 조그만 일본의 섬 같은 그런 바닷가에 있는 내용인데 장면을 뽑아라 하면은 꼽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꼽자면 이 넷의 자매가 있다 그랬잖아요.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각각 지금 현재 삶이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첫째 언니 사치 같은 경우에는 유부남과 현재 사귀고 있고 뭐 둘째 셋째도 아픔이 따로 있고 이런 경우에서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데 스즈에 대해서 한 여자가 그 아이가 너의 동생인데 너희 가정을 깨트린 여자의 딸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. 네, 그거에 대해서
사치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. 걔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장면이 영화의 핵심을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저는 명장면과 명대사를 그걸로 꼽고 싶고, 그래서 영화 평을 하자면 누구의 탓도 아닌 내 사람, 깊은 바다에 담긴 이야기라고 평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 꼭 바닷마을 다이어리에 있는 똑같은 사연이 아니더라도 각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감독이 섬세한 눈으로 풀어가는 걸 보다 보면 되게 위로와 위안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거든요. 뭔가 내가 했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죄책감이 들거나, 혹은 특히 스즈의 경우에 그래요. 우리 여자가 있는 남편을 사랑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거,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되게 부정을 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짧게 등장하는데, 진짜 이 스즈의 잘못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뭔가 내 잘못이 아니야,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걸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관객한테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스즈가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보지 않았는데 일본 영화는 특히 그렇게 잔잔하게 뭔가를 딱 감명 깊게 느끼는 포인트 하나를 잡고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 느끼는 후폭풍이 좀 큰 영화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죠? 그 말씀하신 대로 바다의 그 파도가 떠올랐다. 근데 저도 일본 영화를 가져왔지만 사실 이 감독의 영화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. 나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유명하다고만 알고 있었지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족의 그 뿌리를 뭐 하나하나 밝혀가지고 이런 거보다 사실 가족은 그냥 같이 옆에 사는 거잖아요. 누구의 엄마가 누구의 아빠, 그런 가치를 좀 드러내진 않지만 딱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.